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여러분 모두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지금 녹음은 추석날 저녁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하게 쫓기듯이 녹음하고 있고요. 원래 제가 완벽하게 대본을 써놓고 방송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간략하게나마 종이에 써놓고 녹음을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이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켜놓고 인터넷을 보면서 그 영화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실시간이네요, 이거. 그렇게 녹음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우스 소리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편도 아주 간략하게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 30분 정도. 저희 원래 강신의 수다가 그렇게 했었고 오늘 영화도 그렇게 뭐 긴 얘기를 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닌데 제 개인적인 취향에 굉장히 좋게 봤고 또 이 영화가 그대로 묻히는 것도 좀 많이 아쉬워서 이 엄마의 공책이라는 영화를 한국 영화죠.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 말이고요. 이제 10월 달 영화 페이지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들의 감상 댓글을 저희 블로그 쪽에 오면 이제 10월 영화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감상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로 녹음을 하고 있죠. 그리고 10월, 11월 달쯤 되면은 강신의 영화제 이제 설문을 제가 돌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나 유튜브로 청취해 주시는 분들 모두 좀 참여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그때가 되면 제가 또 따로 공지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튼간에 좀 지금부터라도 강신의 영화제 설문 이렇게 좀 머리에 심으셨다가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공지는 9월 30날까지 이번 달 말일까지 목소리 특집 모집을 하고 있죠. 제가 공지편을 올렸는데 참여 숫자는 작년보다는 적습니다. 현재로는 지금 9월 24일인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여 안 하신 분들 중에서 그냥 가볍게 일상 얘기라든가 너무 뭐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고요. 내 목소리 이상하다, 뭐 말을 버벅댄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일상의 이야기 혹은 평소 갖고 있는 뭐 생각들 보내주신 걸로 제가 10월 달에 너의 일상을 들려줘 2탄이죠. 그것을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하고요. 아마 제목은 청취자의 소리 그 코너로 나갈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살려주세요. 자, 이 엄마의 공책을 녹음하겠습니다. 이거를 금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KBS 쪽에서 그 독립영화관 그래서 뭐 인디 영화나 뭐 단편 영화 이런 것을 지상파로 새벽인가 뭐 그쯤에 자정 지나서 이제 방영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종종 좀 잠을 늦게 잘 때는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데 아주 유익한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엄마의 공책. 이런 영화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뭐 제목도 그렇게 너무 좀 뻔하지 않는가? 뭐 엄마의 사랑을 깨닫는 제목에서부터 그런 것이 풀풀 풍겨 나오죠. 제가 봤을 때도 실상은 엄마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영화인 건 맞지만 여하튼간에 하여튼 제목에서부터 그런 전형적인 심파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시큰둥하게 그냥 봤습니다. 그런데 심파 요소는 이 영화 속에서 한 2%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영화 주인공인 그 엄마가 치매에 걸린 그런 지금 상황인데 보통 이제 치매에 걸린 주인공이 나오면 그 주인공의 뭐 힘든 여정, 아픔, 상실감, 그 질병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들, 가슴 아픈 에피소드들이죠. 그런 것들 위주로 전개가 되고 또 그것을 굉장히 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치받는 그런 연출을 보여주죠.
보통의 영화들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이 영화는 좀 더 현실적인 감정들이 좀 부닥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치매 엄마를 둔 그 가족의 심정은 어떨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 엄마한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은 정말로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극정성 어머니를 보살피려고 할까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뭐 돈 문제, 누가 이 어머니를 24시간 보살필 것인가, 간병 문제, 어머니랑 함께 지내야 하기 때문에 뭐 직장 문제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함께 담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현실적인 감정들이 부닥치는 그런 영화를 꽤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영화들이 잘 팔리지가 않아요. 신파 영화가 잘 팔리거나 아니면 아예 냉정한 그런 영화들이 관객의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래서 이런 류의 영화들은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좋아해 주신 영화가 있었습니다. 스틸 앨리스라는, 그 앨리스라는 주인공 대학 교수이고 이제 언어학을 전공했던가요? 그래서 저명한 교수이죠. 대학 교재로 쓸 만큼 그런 책을 저술한 교수이기도 한데, 자신은 이제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인데 알츠하이머던가 같은 그런 증상 때문에 이 언어를 잃어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단어가 사라져요. 자기가 평생을 이렇게 천착을 해온 언어가 사라지는 그 상실감.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했는지도 까먹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네, 스포일러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신의 메시지를 녹화를 하죠. 근데 그것마저도 까먹게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스틸 앨리스 같은 경우는 저는 미국식 심파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식 심파는 아니지만, 그래서 정서적으로 좀 치고 올라오는 그런 연출을 일부러 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절제를 많이 했다고는 해도. 그리고 그 주인공을 중점으로 해서 펼쳐지는 그런 에피소드들이죠. 주변의 가족들은 다 이 엄마를 걱정해 줍니다.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 남편 경우 이제 승진을 하고 뭐 이제 그런 직장 문제 이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잠깐 나오고, 그 아내를 보살피려는 모습이 좀 더 부각이 되죠. 근데 여러분 그 혹시 집안에 병을 앓고 있는 그런 가족을 둔 청취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남편이든 부모이든 자식이든 그 아픈 사람을 병간호해 준다는 것이 아무리 그 마음이 지극정성일지라도 현실적인 부딪힘이 있습니다. 근데 스틸 앨리스라는 그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정제돼서 좀 생략이 됐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제가 아쉬웠는데, 약간 좀 환타지 아니냐. 그리고 그 집안 자체도 굉장히 좀 부유층의 모습이었고, 남편은 유명한 의사고 이 주인공은 아주 유명한 교수고, 그 자녀들도 뭐 나름 잘 살고, 막내딸이 하나 이제 연기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자식 선택인 거지, 맘만 먹으면 또 부유한 그런 쪽으로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 좀 그런 거라서, 약간 우리 현실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1,000원짜리 한 장 아까워서 벌벌벌 떠는 이 현실과는 좀 동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이야기? 뭐 이런 거라서 좀 잘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엄마의 공책이라는 이 한국 영화에서는 이 주인공이 반찬 가게를 하고 있어요. 조그만 반찬 가게입니다. 약초를 가지고 발효 음식 같은 거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아들 한 명, 딸 하나 이렇게 있는데, 아들은 백수입니다. 이제 시간 강사를 계속 하다가 뭐 그것도 일자리가 이제는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정교수 자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것을 받기 위해서 5천만 원을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제공을 해야지만 교수 자리를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내가 가외를 해서 지금 생계를 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엄마 입장에서 보면 이 아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현실은 아내한테,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맨날 구박당하면서, 또 그 며느리가 이 시엄마에도 약간 좀 타박을 주고 뭐 이런 좀 상황이라서, 그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 아들을 보면은 열불이 나는 화딱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아들을 좀 따뜻하게 보듬다기보다는 계속 무뚝뚝하게 한다던가
퉁명스럽게 한다던가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현실 혹은 내 이야기일 수도 있어서 좀 더 현실감 있게 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었고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 연출은 김성호 감독님이 하셨는데요. 근래 작품으로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연출과 각본을 쓰셨네요. 그리고 너의 이름은 이거 더빙판도 연출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치매를 앓게 되는 그 엄마 역할은 이주실 배우님이 하셨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셔도 얼굴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누군지. 이 영화 속에서 아들을 아들로 인식 못하는 그런 표정이 나오는데 그때 그 연기가 참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종혁 씨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들로 나오고요. 김사원 씨가 오랜만에 영화에 출연하셔서 그 이종혁 씨의 아내 역을 맡으셨고 그리고 이영하 씨도 네,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그래서 이 치매에 걸린 엄마의 딸 역으로 나옵니다. 이준혁 씨도 나오시는데 그 아들의 친구 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영화는 올해 3월 15일 날 개봉을 했었네요. 전체 관람가이고요. 103분짜리입니다. 네, 정말 좋죠? 100분 안팎의 영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뭐 아주 감정을 질질질 흘리면서 그런 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량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9,500명 정도 관객이 들었었네요. 줄거리를 좀 볼까요? 30년간 반찬 가게를 한 엄마는 시간 강사를 전전하는 아들, 서로 이제 쌀쌀맞게 대하는 그런 모자입니다. 그래도 아들은 해장의 최고인 동치미 국수, 아플 때도 벌떡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벌떡죽, 그리고 딸 소율이 가장 좋아하는 주먹밥까지 엄마 손맛만은 늘 생각을 합니다. 영화 속에서 그런 씬이 나와요. 여동생이 오빠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이거 옛날에 오빠가 좋아해서 엄마가 자주 해주던 그런 주먹밥이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제야 그 아들은 그 주먹밥을 다시 한번 맛을 음미해보죠. 그리고서는 기억을 해냅니다. 아,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맛이었구나.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아, 이거 정말 맛있다라고 각인이 된 그 맛은 하나의 로망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맛이 최고의 맛인 겁니다. 살면서도 계속해서. 근데 그것이 이제 거의 대부분은 엄마한테서 나온 거죠. 엄마가 집에서 반찬을 해주던 그걸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를 생각하면 이제 그 맛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그 맛을 생각하면 엄마를 떠올 수도 있는 거죠. 이 영화에서도 그렇게 쓰이게 되고 우리 실제 소소한 감정까지도 이 영화가 담고 있다. 이야기 계속 읽어보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주인공은 자꾸만 정신을 놓고 아들 죽었다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증세가 심해지면서 반찬 가게마저 정리하려고 할 때 아들은 엄마의 음식을 만들 때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열심히 레시피를 적어놓은 공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라고 돼 있는데요. 공책을 발견하는 거는 거의 후반부에 이제 발견하게 되고 영화 초반에 이제 이런 공책을 쓰는 거를 엄마가 반찬을 만들 때 영화 초반에 나오게 되죠.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좀 한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한국 영화가 이 한의 정서를 잘 그리지를 못합니다. 어떤 아픔 뭐 이런 것을 표현하긴 하는데 그 특유의 그 한의 정서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들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좀 그 길을 끊어버리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데 이 영화 속에서는 그 한의 모습 이런 것도 조금 나오긴 합니다. 이 어머니가 아주 유별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고 근데 그 남편이 일찍 죽고 이 어머니 혼자서 자식들을 키워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아기 신발 그리고 춘천, 오리배, 호수 같은 데 띄워가지고 페달을 밟아서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오리배 이러한 것들이 좀 중요한 그런 상징 혹은 복선 이런 걸로 쓰이거든요. 이것들이 모두 이 엄마의 그 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보셔도 되죠. 이 할머니가 왜 여기서 신발을 훔치지 자꾸?
이러한 것들이 영화 후반에 가면 설명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명할 때도 영화가 그렇게 심파를 크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영화는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조금 오게티라면 오게티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 보여줬던 그런 솔직한 감정의 부딪힘, 현실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참 좋았는데요. 인상적인 장면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이 엄마가 치매라는 것을 가족이 알게 됐습니다. 여동생, 아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알게 돼서 이제 대책 회의를 하는 거죠. 이 아들 같은 경우는 좀 무능력하고 우유부단합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여동생이 주로 발언을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들로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이 며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아이들, 주인공에게는 손주죠. 2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제 반찬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동안은 시어머니 반찬 가게에서 얻어 먹었는데 그리고 또 자기가 급할 때는 이 시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맡겼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것을 걱정하죠. 그러자 그 주인공의 딸이죠. 그 여동생 같은 경우는 발끈하는 거죠. 엄마가 이런 상태라는 것을 함께 좀 걱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걸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만 얘기를 하니까 화를 내지만 사실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가장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만약 간다면 형제들이 돈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만약 요양원에 가지 않는다면 간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동생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내가 와서 어머니랑 함께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며느리는 또 이렇게 되묻죠. 그럼 나머지 5일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되묻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서로 좀 투닥거리고 서로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감정을 감추거나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를 회피해서 좋게 좋게 넘어가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서로 싸우고 다투하더라도 이 중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장면에서 보였기 때문에 참 인상적이었고요. 제가 이런 장면들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어머니의 반찬 가게를 정리하게 되는데 그동안 이 엄마의 반찬 가게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들리게 됩니다. 한 2명 정도 나왔던 걸 기억합니다. 평소처럼 반찬을 사려고 왔겠죠? 그런데 반찬 가게가 비어있고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2명의 고객들 모두 정말 애가 달아서 하는 그런 목소리로 혹은 애원하는 느낌으로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아줌마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이가 아토피가 있는데 이 반찬 가게의 반찬으로 그 아토피가 좀 완화되었다. 그래서 이 반찬 가게가 문을 닫으면 우리 아이는 이제 먹을 게 없어진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애가 달아서 하는 그런 느낌, 감정들이 보였습니다. 또 한 명의 고객은 위암이었는데 이 어머니가 특별히 자신만을 위해서 별도로 음식을 해주기도 했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가장 솔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그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어찌 보면은 참 그냥 소소한 반찬 가게 이 아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에게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잘 못 나가니까 무능력하고 며느리한테 구박받고 이러니까 엄마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날 미워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어머니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어머니에게 어떠한 힘이 되고 의미였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토피 걸린 아이를 둔 고객 그리고 위암에 걸린 고객 이분들의 말들, 감정들을 접하면서 이 아들은 그제서야 어머니가 하셨던 것이 무언가 특별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머니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장면들도 감정이 느껴지지만 지저분하지도 않고 자기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느낌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쉬운 장면들도 있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오리배, 그 오리배와 관련해서 영화 후반에 보면은 좀 환타지스러운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의 의도는 알겠는데 이게 이 영화 전체적인 흐름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 오리배를 이 아들하고 엄마하고 타는데 그 모습이 좀 약간 좀,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그 엄마가 공책에 써둔 그 레시피를 모아서 책을 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뭐 소개하고 뭐 음식을 대접하고 이런 장면도 영화 후반에 나오거든요. 아, 그 장면도 좀 오버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은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도 뭐 그 전까지는 좋았으니까. 그리고 이 실제로 엄마의 공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 책은 요리 관련된 책이 아니라 이 치매 관련된 책입니다. 저도 좀 하나 사서 보려고 하는데요. 치매를 걸린 가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 또 어떤 준비,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긴 책이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어쩌면 이 영화를 그렇게 특별하게 보시지 않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역동적이고 뭐 말초적이거나 뭐 재미난 그런 에피소드들이 나오질 않거든요. 우리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는 현실을 가능하면은 현실대로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제 그런 영화이거든요, 이 영화가. 그래서 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너무 전형적인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 영화가 좋았던 이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솔직한 감정들의 부딪힘이 있었고 그 치매를 걸린 사람을 등장시켰을 때 우리가 흔히 보았던 그런 패턴대로 흘러가지 않은 점, 그리고 그 치매 환자를 수단으로 삼아서 영화의 감정을 막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이 한 2% 정도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한의 정서 그런 것들도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프게 그 상처를 가지고 왔을까. 그래서 영화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아들이 이것도 약간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아들을 못 알아보는 상태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엄마 나를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라고 물어보죠. 근데 그 엄마는 지금 이 아들을 아들로 인식을 못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멀쩡해진 것처럼. 아니야, 내가 너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미워했던 거였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어떤 그 감정이 응축되고 혼자서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 한의 정서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이 영화 속에서 좀 짐작을 할 수 있고요.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어쩌면 엄마가 아들을 아들로 인식 못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렇게 속에 있는 말을 내뱉을 수도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뭐 지금도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어릴 때 이 영화를 보고 그 장면을 봤다면 이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고만 생각했을 텐데 지금 보니까 그 장면이 어쩌면 그래서 저렇게 물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뭐 아쉬운 장면들도 있었고 재미없게 전형적인 영화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영화가 그래도 특별한 점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두 분 평점을 주셨는데 박권님은 8점을 주시면서 10점 만점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치매 뒤에 켜켜이 쌓인 엄마의 보물 같은 삶과 기록들 이렇게 써주셨고요. 최지필님은 10점 만점에 7점을 주면서 눈물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된 설정과 과정이 없이 절제된 연출과 자연스러운 설정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만으로도 따뜻한 드라마를 완성했다. 치매가 이 영화의 주요 소재로 등장하지만 이를 감동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이야기의 일부분이자 정서적 요소로 활용한 부분은 크게 칭찬할 만한 부분이다 라고 써주셨네요. 사실은 가족끼리 너무 가까우면 잘 신경을 안 쓰게 되죠. 가깝기 때문에 관심을 잘 안 두게 되고 항상 내 옆에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관심을 더 안 둘 수도 있죠. 너무 가깝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가족에게도 이 엄마의 공책 같은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만의 이야기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우리가 한 번쯤은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그 가족의 그 어떤 특별한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관심을 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추석날 드리겠습니다. 네. 의도한 건 아닌데 추석날 녹음하게 됐네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녹음 마치고요. 좀 횡설수설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제가 편집으로 또 어떻게 잘 커버를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남은 9월달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일교차가 너무 커서 아침에는 좀 쌀쌀했는데 낮에 되니까 더워가지고 외투를 벗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번 방송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 방송 좋아요 버튼 이런 것들도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취하시는 어플에 뭐 파티든 쥐약이든 유튜브든 그 댓글란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남겨주신 댓글들이 저에게 참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 그 목소리 특집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10월 달에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목소리 특집 공지 방송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방송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찾아뵙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